지난 시간 국제 물품 계약 혹은 국제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 조건 중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조건까지 4가지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erms of Payment, 즉 대금 지급 조건을 학습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그 4가지 조건과 대금 지급 조건을 합쳐서 무역계약의 5대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수출 물품의 인도 전에 물품 대금을 가능한 한 일찍 영수하고자 할 것이고, 매수인은 수입 물품을 인수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계약 시에 이 양 당사자는 대금 지급의 시기라든지 방법 혹은 수단, 그리고 대금 지급 장소 또는 대금 지급 통화 등을 약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금 지급 시기라 함은 물품 대금을 어떤 시점에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고,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 대금을 어느 장소에서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어떤 통화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대금 지급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서 선지급 방식과 동시지급 그리고 후지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특히 이 파트는 이번 시간에 간단히 개념 정도만 보고 중간고사 이후에 대금 결제, 즉 국제무역 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장, 추심 방식, 기타 대금 결제 방식 등으로 보다 자세히 학습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개념 정도만 알아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봤을 때 이 선지급이라 함은 물품이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지급은 물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후지급은 물품 인도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후지급이라고 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급은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지만 반대로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소량의 매매나 견본 매매, 그리고 매수인의 신용이 빈약한 경우 특별 주문 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CIA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현금 선지급, 주문시 현금 지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약어, 이 약어가 사실은 국제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 Cash in Advance,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Cash in Advance 해가지고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CIA 그리고 Cash with Order,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CWO,
경우에 따라서는 remittance base라 해서 사전에 송금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송금 방식이라 해서. 그리고 신용장에 있어서 신용장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레드크로즈 LC 방식 등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 결제 방법마다 선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뒷장에 가서 무역결제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지급 방식이 있는데, 의미 그대로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물품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캐시 온 딜리버리 COD 또는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 해서 서류 인도와 동시에 현금 지급하는 방식, 선적 지급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심 방식에 있어서 도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 보통은 DP라고 하죠. 수출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음이 추심되어 은행이 이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면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그리고 신용장에 있어서 at site LC 방식 등이 동시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지급 방식으로서, 후지급은 연지급이라고도 합니다. 미루어서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지급, 혹은 나중에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이 후지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후지급은 물품이 인도되거나 또는 선적 서류가 인도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 선지급과 달리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매도인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픈 어카운트 또는 Sales on Consignment,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통상 그냥 DA라고 하죠. DP에 대해서 DA, 그리고 At Site LC에 대해서 유전서 LC, 그리고 단기 연지급,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서 후에 지급하는 방식. 반면에 중장기 연지급이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중장기 연지급 방식 등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방식이 혼합되어서 지급되는 방식의 혼합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은 선적 후 지급하는 일부 선지급 방식, 또는 물품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선적 시, 도착 시 또는 일정 공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분할 혹은 할부 지급 방식도 있고, 또는 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 기간이 상이한 서로 다른 복수의 환음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지급이 행해지도록 하는 소위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LC 방식 등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혼합 지급 방식은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결제 방법이 있는데, 이 방식은 물론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대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자면은 통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에 의한 송금 방식, 그리고 추심 방식이라 해서 환음의 발행에 의해서 신용장과 달리 은행의 지급 보증 없이 매수인만의 신용을 믿고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 발행되는 화환 서류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DP 방식도 있고 DA 방식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DP 유전서 방식 등도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국제 대금 결제 방식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제 매매 계약에서 사용 빈도는 가장 낮습니다만 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있어서 국제결제편에 신용장의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제 빈도는 낮지만 결제로서 사용되는 방법에 의한 사용 빈도는 낮지만 시험은 왜 이렇게 신용장이 중요하냐 하면은 앞에 나오는 송금 방식과 주심 방식의 경우보다 신용장 방식이 조금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국제결제 28문제 중에서는 신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한 70% 내지 80%가 신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용장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보다 자세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의 방식으로서 현금 방식이나 국제 팩토링, 포페이팅 등의 어떤 방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 등에 의한 국제 전자 결제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는 방법과 같이 방금 우리가 학습한 대금 결제 방법과 대금 결제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CIA, COD, CAD, CWO, at site LC, 유전서 LC, DP, DA, 또 TT, MT, DD, 이와 같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결제 방식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대금 지급 시에 있어서 어떠한 통화로서 결제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자국 통화냐 아니면 상대국 통화냐 혹은 제3국 통화냐에 따라서 그 리스크, 다시 말하면 환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주체가 달라지고 또 환의 어떤 중요성, 환의 안정성, 그리고 교환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통화로 할 것인가도 매매 결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급 통화를 자국 통화로 약정할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 통화나 제3국 통화로 약정할 경우에는 환위험이 수반되며 안정성 등이 결여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적으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세계적 경제 불안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있어서 어떤 통화로 결제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의 표시를 할 때 그 국가별 통화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걸쳐서 봤을 때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도 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막연히 달러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령 달러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나라 달러인가도 명확히 표시해 두고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계약의 조건 중 결제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